비가 쏟아지는 서울역 플랫폼. 마지막 기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지호는 손에 쥔 티켓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비에 젖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속삭임이었다. 지훈의 가슴이 요동쳤다. 25살의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서울을 벗어나려던 참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꿈을 포기한 채 살아왔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 그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고, 그 무게가 오늘 밤 기차를 놓친 실수로 터져나왔다. 플랫폼 끝자락에서 비번 중인 경찰 민석이 서 있었다. 32살의 그는 제복을 벗은 채 우산을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민석의 눈빛은 지훈의 혼란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비가 너무 세서요. 택시 잡아줄게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훈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 게다가 경찰. 하지만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다. 그들은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민석은 자신을 소개하며 웃었다. 민석이라고 해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우연히 여기서 비를 피하다가 그는 서울 출신으로 10년째 경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상처가 있었다. 젊은 시절, 첫사랑을 잃은 아픔, 동성애라는 정체성을 숨기며 직장에서 버틴 나날들. 지호는 그런 민석의 눈빛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택시가 민석의 아파트 쪽으로 향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지호는 무심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민석은 창밖비를 보며 대답했다. 당신 눈빛이 나처럼 보였거든요. 혼자서 버티는 눈빛. 아파트에 도착한 그들은 젖은 옷을 말리며 차를 마셨다. 민석의 집은 소박했다. 책장 가득한 소설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지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호는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시골에서 자란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며 자랐다.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 그런데 세상이 허락하지 않더라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경찰이 되면서 더 힘들었지. 동료들 사이에서 항상 가면을 써야 했으니까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지호는 민석의 손이 스치듯 닿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민석의 집을 나서며 약속을 했다. 다시 만나요.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기다릴게.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산책, 카페에서의 조용한 대화. 지우는 민석 덕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디자인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거리감. 민석은 조언을 해주었다. 변화는 작게 시작해. 내 꿈을 다시 꺼내봐. 지우는 노트북을 열고 오랜만에 스케치를 시작했다. 민석의 격려가 그의 창의력을 깨웠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민석의 직장 생활이 그늘을 드리웠다. 어느 날, 민석은 지훈에게 말했다. 요즘 사건이 많아.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지훈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민석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 그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는 민석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손으로 그린 서울의 야경 스케치. 민석은 그것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이게 나한테는 비디야.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왔다.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민석은 기타를 가져와 노래를 불렀다. 지우는 그 소리에 매료되었다. 당신 목소리 정말 따뜻해.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지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사랑인가?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훈을 통해 잊힌 감정을 되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훈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어머니는 지훈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민석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때가 올 거야. 서두르지 마. 하지만 지훈의 내면은 요동쳤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울었다. 나는 누구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민석의 쪽도 쉽지 않았다. 직장에서 상사가 그를 불렀다. 민석아, 요즘 소문이 돌던데. 조심해.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아팠다. 어느 비 오는 밤, 민석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만나기 힘들어. 지훈은 울면서 대답했다. 왜? 나 때문에. 그 통화는 그들의 관계에 첫 균열을 만들었다. 가을이 왔다. 잎이 물들며 그들의 감정도 깊어졌다. 지훈은 디자인 공모전에 도전했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 그는 민석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수상 소식을 들은 민석은 지훈을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를 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지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게 나의 진실이야. 하지만 고비가 다가왔다. 민석의 과거가 드러났다. 젊은 시절. 첫사랑인 태민을 잃은 이야기. 교통사고로. 민석은 그날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이 되었다. 태민을 지키지 못한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있을까? 지호는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함께라면 돼. 우리는 서로의 비디야. 겨울이 시작되며 절정의 순간이 왔다. 민석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할까? 지훈은 단호했다. 아니. 싸워. 나도 함께 알게. 그들은 함께 변호사를 만나고 지지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시위에 참여하며 지호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존재해. 사랑할 권리가 있어. 드디어 봄이 왔다. 민석은 직장을 지켰다. 소송은 승소로 끝났다. 지훈의 작품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 전시회에서 민석은 지훈 앞에서 무릎 꿇었다. 지훈아, 나와 함께해. 영원히.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응. 함께할게. 그들의 사랑은 기차를 놓친 그 밤부터 시작된 여정이었다.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성장했다. 지호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민석은 상처를 치유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었다. 민석의 아파트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스며들었다. 지호는 베개에 기대어 민석의 숨소리를 들었다. 어젯밤의 대화가 아직도 가슴에 맴돌았다.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토록 단순하지 않았다. 지호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타며 생각에 잠겼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디자인 팀 미팅.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그 모든 게 이제 민석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민석이 깨어났다. 벌써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졸린 듯 부드러웠다. 지호는 미소 지었다. 응. 오늘 미팅이 있어서.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조금만 더 있어. 아침 먹고 가. 그들은 함께 토스트를 구워 먹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지훈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민석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 저녁 한강에서 만나자. 산책할래. 지훈의 가슴이 설레었다. 좋아. 회사에서 지훈은 스케치를 마무지었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열정적이야?
연애 중이야. 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영감이 솟아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만약 누가 알게 되면? 그는 책상에 앉아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나. 빨리 저녁 되라. 민석의 답. 나도. 조심히 다녀. 한강변에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민석은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여기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 덕분이야. 예전엔 혼자서만 왔어. 외로웠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렀다. 지호는 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했다. 첫 크러쉬가 있었어. 남자애였지. 하지만 말 못했어. 그냥 멀리서 봤을 뿐. 민석은 공감했다. 나도 대학 때 룸메이트였어. 밤에 몰래 손 잡았던 기억이 나.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민석은 태민 이야기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사고 당일. 나는 늦었어. 병원에서 태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미안해. 민석아, 그 후로. 나는 경찰이 됐어.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지호는 민석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이제 나를 지켜.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게. 며칠 후. 지훈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훈아. 서울 생활 어때? 건강히 지내. 지훈은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나. 중요한 이야기 있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변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민석에게 달려갔다. 엄마한테 말할까봐 무서워. 민석은 지훈을 안아주었다. 천천히 해. 준비될 때. 민석의 직장 생활도 팽팽했다. 파트너인 선배가 물었다. 요즘 왜 피곤해 보여? 연애. 민석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경찰서 안.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그는 지훈과의 미래를 꿈꿨다. 작은 집. 함께하는 일상.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주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창밖바다를 보며 말했다. 여기 오니 자유로워. 제주 해변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삼켰다. 사랑해. 지훈아. 민석의 고백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처음으로. 진짜로. 하지만 여행 중. 민석에게 긴급 전화가 왔다. 서울에서 사건 발생. 동성 커플에 대한 폭력 사건. 민석은 즉시 돌아가야 했다. 지훈은 공항에서 민석을 배웅하며 말했다. 조심해. 기다릴게. 그 분리는 그들의 관계를 시험하는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석은 사건 현장에 나섰다. 피해자는 젊은 남자였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민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오늘 늦어. 미안. 지훈은 이해했다. 괜찮아. 내 일이니까. 지훈은 혼자 집에 앉아 뉴스를 봤다. LGBT 권리 운동에 대한 기사. 그는 참여하고 싶었다. 다음 날,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나도 목소리를 내야 해. 민석에게 말했다. 나 모임에 갈게. 지지단체 민석은 걱정했다.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의 눈빛에 설득당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모임에서 지훈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야기 나누며 그는 강해졌다. 민석은 지훈의 변화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네가 빛나.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다. 겨울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며 지훈의 마음도 차가워졌다. 모임 후 그는 민석과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늘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 나처럼 아팠대. 민석은 미소 지었다. 좋아. 네가 변화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민석의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도 이야기할 게 있어. 그는 직장에서의 압박을 털어놓았다. 상사가 나를 감시해. 소문이 퍼졌어.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직할까? 다른 데로.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도망치면 안 돼. 싸워야 해. 그 말은 지훈에게도 울렸다. 그는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조건은 야근과 스트레스. 받을까? 민석은 말했다. 내 꿈을 위해. 지훈은 승진을 받아들였다. 이제 팀 리더. 하지만 책임감이 무거웠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민석의 메시지를 봤다. 잘 돼가. 지훈은 답했다. 피곤하지만 행복해. 너 덕분. 어느 날 지훈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방문. 엄마가 걱정돼서 왔어. 지훈은 민석의 집으로 데려갔다. 민석은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입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저녁 식사 중 어머니가 물었다. 지훈아. 요즘 누구랑 사귀어? 지훈은 숨이 막혔다. 민석이 분위기를 풀었다. 지훈 씨가 요즘 바빠요. 일 열심히 하시죠. 어머니가 떠난 후 지훈은 울었다. 엄마가 알아챌 것 같아. 민석은 안아주었다. 솔직히 말할 때가 왔어. 내가 도울게.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편지를 쓰자. 지훈의 손글씨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후. 어머니의 전화. 지훈아. 읽었어.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 그 통화는 지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는 민석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제 나 완전히 자유로워. 민석도 변화했다. 그는 직장에서 상사와 대면했다. 저는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상사는 놀랐지만 민석의 결의에 물러섰다. 동료 중 하나가 다가왔다. 나도 비슷해. 지지할게. 민석은 새로운 동맹을 찾았다. 봄꽃이 피는 공원에서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지호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제 우리 이야기 책으로 만들까? 민석은 웃었다. 좋아. 제목은 기차를 놓친 밤 어때?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하지만 시련이 다시 왔다. 민석의 옛 친구가 연락했다. 태민의 가족. 민석아. 태민 기일이야. 와줄래? 민석은 지훈을 데리고 갔다. 장소는 조용한 사찰. 태민의 사진 앞에서 민석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태민아. 이제는 행복해. 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과거가 치유되었다. 여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 모래사장에서 지호는 민석에게 반지를 건넸다. 약속해. 영원히. 민석은 받아들었다. 응. 약속. 부산의 파도가 그들의 약속을 증언하듯 부서졌다. 지호는 반지를 끼운 손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커플이야. 민석은 지훈의 이마에 입 맞췄다. 항상 그랬어. 처음부터 여행은 그들에게 휴식을 주었다. 바다를 보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집을 사자. 작은 아파트. 화분 키우고. 지훈은 웃었다. 그리고 내 기타 소리 들으며 스케치할게.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이 재개되었다. 지훈의 전시회가 열렸다. 숨겨진 색깔들이라는 제목. 그의 작품은 LGBT 테마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민석은 첫 번째 관람객이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 지훈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응. 내가 영감이야. 전시회 후 파티에서 기자 한 명이 지훈에게 물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지훈은 망설이다 말했다. 사랑이에요. 숨겨진 사랑. 그 인터뷰는 신문에 실렸다. 민석은 걱정했다. 너 괜찮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기지 않을게. 민석의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는 LGBT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상사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민석의 열정에 동의했다.
좋아. 시도해봐. 민석은 동료들을 모아 워크숍을 열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존중해야 해. 몇몇은 불편해했지만 대화가 시작되었다.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지훈의 어머니가 초대했다. 민석 씨도 오렴. 지훈은 긴장했다. 엄마가 받아들일까? 민색은 말했다. 우리 사랑을 보여주자. 식탁에서 어머니는 민석에게 물었다. 지훈이를 잘 부탁해. 민석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네. 평생 지킬게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알겠어. 그 모임은 지훈에게 큰 선물이었다. 그는 민석의 가족도 만났다. 민석의 누나가 말했다. 동생이 웃는 걸 오랜만에 봐. 고마워. 지훈 씨, 그날 그들은 모두 함께 웃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지훈의 인터뷰에 대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 지훈은 밤에 울었다. 민석은 컴퓨터를 끄며 말했다. 무시해. 우리는 강해. 그는 지훈을 안고 노래를 불렀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지훈의 마음을 달랬다. 민석도 위기를 맞았다. 워크숍 후 익명의 제보가 왔다. 민석 경찰이 게이야. 상사는 그를 불렀다. 증명할 수 없지만 조심해. 민석은 분노했다. 이게 정의인가? 그는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포기할까봐. 지훈은 단호했다. 아니. 함께 싸워. 변호사 만나자. 그들은 LGBT 권리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상담사인 은혜 씨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그 지원이 그들을 버티게 했다. 가을 잎이 떨어지며 그들의 결의도 단단해졌다. 지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청소년을 위한 일러스트북. 민석은 모델이 되어 주었다. 내가 영웅이야. 사진 촬영 중. 그들의 눈빛이 빛났다. 일러스트북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며 지훈의 일상이 바빠졌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우곤 했다. 민석은 매일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다. 먹고 힘내. 지훈은 민석의 손길에 감사했다. 너 없인 못해. 프로젝트 중 지훈은 학교 방문 강연을 했다. 청소년들이 물었다.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여요? 지훈은 솔직히 말했다. 작은 용기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 한 아이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래요. 지훈은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여정이 의미 있음을 느꼈다. 민석은 법적 싸움을 준비했다. 단체의 도움으로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별금지법을 강화해야 해.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민석은 말했다. 경찰로서 모든 시민을 보호할 거예요.
나부터 그 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집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소파에 기대어 영화 보기를 좋아했다. 로맨틱 코미디를 보며 웃고 드라마틱한 장면에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영화 같아, 지훈이 말했다. 민석은 웃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자. 겨울이 깊어지며 크리스마스가 왔다. 그들은 트리를 세우고 장식을 했다. 지호는 선물을 준비했다. 손뜨개 스카프. 추위 막아줄게. 민석은 감동했다. 내 선물은 여행권. 겨울 휴가 가자. 휴가 중 강원도 설산에서 스키를 탔다. 눈밭에서 넘어지며 웃었다. 밤에 온천에 몸을 담그며 이야기했다. 10년 후 우리는 어때?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말했다. 여전할 거야. 더 강하게. 돌아온 후 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법정은 긴장됐다. 민석은 증언했다. 저는 경찰입니다. 제 정체성 때문에 해고될 수 없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복도에서 기다리며 기도했다. 판결은 유리했다. 차별로 인정. 그 승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경찰의 용기 있는 싸움. 민석은 지훈에게 말했다. 내 덕분이야. 네가 강하게 만들어줬어. 지훈의 일러스트북이 출간되었다. 서점 행사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감사해요. 용기 줬어요. 지호는 눈물을 참았다. 민석은 뒤에서 지켜보며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련이 왔다. 민석의 누나가 아팠다. 병원에서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 지훈은 말했다. 함께 이겨. 가족이니까. 누나의 회복 소식이 그들을 안심시켰다. 봄. 꽃이 피며 새로운 시작. 지훈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이제 자유롭게 일할게. 민석은 승진했다. 팀장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 거야. 그들의 사랑은 시간 속에서 깊어졌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쌓여 영원한 유대를 만들었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덮쳤을 때 지훈과 민석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창가에 화분을 놓고 벽에 사진을 걸었다. 우리 집이야. 지훈이 말했다. 민석은 웃으며 안아주었다. 응. 우리 둥지. 이사 후 이웃들이 인사했다.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젊은 커플이네. 행복하게 살아. 그 말에 지훈은 놀랐다. 민석은 속삭였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지훈의 프리랜서 생활은 바빴다. 클라이언트 미팅, 온라인 워크숍. 그는 LGBT 테마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랑의 권리 포스터 디자인. 민석은 피드백을 주었다. 이 색감. 따뜻해. 사람들 마음에 와닿을 거야. 민석의 팀장 생활도 도전적이었다. 새로운 멤버 교육에서 그는 다양성 훈련을 도입했다. 모두 존중하세요. 일부는 저항했지만 민석의 리더십이 변화시켰다. 한 신입이 말했다. 선배님 덕분에 용기 나요. 저도 게이예요. 그 고백은 민석에게 감동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이야기했다. 세대가 변해? 우리 덕분일지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파도가 일어나는 거야.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지훈의 어머니가 요리를 가져왔다. 민석 씨 좋아할 거야. 민석의 누나도 왔다. 언니? 이제 완전히 가족이야. 식탁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외부 위협이 있었다. 보수단체의 시위. 동성애 반대. 그들은 TV에서 봤다. 지호는 화가 났다. 왜 우리를 미워해? 민석은 말했다. 무지 때문이야. 교육으로 이겨. 그들은 카운터 캠페인을 시작했다. 온라인 영상. 사랑은 사랑. 지훈의 일러스트가 화제가 됐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민석은 자랑스러웠다. 내 재능이 세상을 바꿔. 개인적으로. 지훈은 과거 트라우마를 마주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 갈까? 민석은 말했다. 가. 과거를 직면해 동창회에서 옛 친구가 사과했다. 당시 미안했어. 몰랐어. 지호는 용서했다. 이제 괜찮아. 민석도 치유의 여정을 걸었다. 태민의 묘를 방문. 지훈과 함께. 태민아. 이제 행복해. 고마워. 바람이 속삭이듯. 평화가 왔다. 가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한 서약식. 가족과 친구들. 영원히 함께 반지 교환. 눈물과 박수. 어머니가 말했다. 행복해라. 그 결혼은 그들의 정점이었다. 미디어에서 LGBT 커플의 용기로 보도됐다. 영감이 됐다. 결혼 후. 일상이 달라졌다. 아침에 서로 키스하며 출근. 지호는 스튜디오에서 일. 민석은 서에서. 저녁에 만나 요리. 오늘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민석이 말했다. 지호는 웃었다. 사랑해. 지훈의 경력이 꽃피었다. 국제 디자인 어워드 후보. 너의 작품이야. 민석이 응원했다. 수상식에서 지훈은 연설했다. 이 상은 제 파트너 민석 씨에게 바칩니다. 그는 제 비디입니다. 청중의 박수. 민석은 부서장으로 승진. 변화의 리더. 그는 정책을 바꿨다.
LGBT 지원 핫라인 설치 언론이 칭찬했다. 사회적 활동이 늘었다. 그들은 강연을 다녔다. 사랑의 여정, 청중이 물었다. 어떻게 버텼어요? 지호는 말했다. 서로 잡은 손으로. 가족이 커졌다. 지훈의 동생이 왔다. 형. 멋져. 민석의 조카가 놀러왔다. 삼촌들. 재미있어. 하지만 도전이 있었다. 건강 문제. 민석이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우는 울었다. 미안. 내가 더 챙길게. 민석은 웃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회복 후.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제주 다시. 이번엔 천천히 해변 산책. 별 보기. 미래의 아이는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말했다. 입양할까? 사랑으로 키우자. 사회 변화가 빨라졌다. 법 개정. 동성 결혼 합법화. 그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우리 덕분. 친구가 물었다. 모두의 노력. 지훈의 책이 베스트셀러. 숨겨진 사랑 이야기. 서문의 민석 헌정. 겨울. 5년 후. 그들은 5주년 기념. 기차 놓친 그 밤. 최고의 실수였어. 민석이 말했다. 지훈은 안겼다. 응. 운명. 10년이 흘렀다. 지훈과 민석은 40대 초반. 아파트는 가족의 집이 됐다. 입양한 아이. 민준. 5살. 아빠들. 놀아줘. 지훈은 웃으며 스케치해줬다. 민석은 기타 쳤다. 지훈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스튜디오 운영. 멘토링. 젊은이들. 꿈꾸세요. 민석은 경찰청 고위직. 다양성 정책 총괄. 그는 퇴직 후 강연자. 아이 교육에 힘썼다. 민준아. 세상은 다양해. 모두 사랑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들처럼. 가족 여행. 서울 근교. 산책하며 추억. 기차 놓친 밤 기억나.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웃었다. 매일. 그 밤이 우리를 만들었어. 사회는 변했다. 동성 커플 흔해졌다. 그들은 롤모델. 다큐멘터리 출연. 사랑의 승리. 늙은 나를 꿈꿨다. 함께 늙자. 민석이 말했다. 지호는 반지 만지며. 응. 영원히. 기차를 놓친 그 밤. 비가 그친 서울 하늘처럼. 그들의 삶은 빛났다. 사랑은 시간 초월. 인간성을 깨우는 힘. 그들은 증명했다. 용기와 인내로 행복을 쟁취한 삶.